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분이 누굽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즉 12년 11월 6일날 그리고 11월 20일날 저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박수가 있었고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 박수와 함성으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정당공개 폐지를 분명히 약속드리겠다고 했고요. 중앙정치의 눈치 보기라든지 줄서기 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끊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겠다. 그럼 앞으로 계속 그걸 고리를 이어가겠다는 얘기니까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지난번 기자회견에 있었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계속해서 공천제 폐지는 없던 하자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눈치 보라는 얘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줄서기를 계속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그 분입니까? 중앙정치의 간섭, 통제를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섭을 하겠다는 거나 다름 아닙니다. 계속 하겠다는 것은. 그리고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특구리 민주주의를 끊어놓겠다는 거와 다름 아닙니다. 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정당 공천제 폐지는 그야말로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더 자유스럽고 더 독립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주변에서도 반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 그야말로 국회를 통법으로 만드는 거나 다 마찬가지로 5공대, 3공대와 같은 통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국회를 철도 노조 파업 때만 하더라도 고유 권한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하나 만드는 것도 청와대가 정부가 지시를 받고 못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을 정부가 컨트롤하겠다 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저와 같이 대국민 약속을 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뭐 대통령 선거로부터 1년 전에 한 겁니까? 2년 전에 한 겁니까? 불과 한 달 전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린 그래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분명히 지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부가 저 혼자는 멘트로 이렇게 동료를 했습니다만 정개특위를 막상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전혀 할 의사가 없고 전혀 동참할 의사가 없고 그야말로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오늘 사무총장으로서 또 정개특위의 간사가 중심이 된 정개특위 위원들과 함께 여러분과 더불어서 간담회,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국가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신뢰 정치 구현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은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5일 자치구의 폐지라는 당장 합의가 어려운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사실상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우리는 표합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내당내 차원에서 정당 공천 폐지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왔습니다. 또 오히려 물타기 전략으로 자치구의 폐지 등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제안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선 공약 폐기를 시도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전제로 한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만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특히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자치 예속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끊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이번만이라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반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겨지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이번에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기득권 포기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 공천이 옳은지, 정당 공천 금지가 옳은지 그러한 논쟁을 할 시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결단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개특위의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대선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단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폐지하지 못하겠다면, 공약을 주시겠다면, 기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면 새누리당은 답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기초선거 정당 공직 금지를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지난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왜 언급도 하지 않은지, 그리고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이미 정당 공천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과감하게 폐지합시다. 당리당략이나 공천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할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금지 대선 공약 이외에도 이미 새누리당의 의원 41명이 참여해서 5개의 기초선거 정당 공천 금지 대표 발의를 법안을 통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못하겠다고 국민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정개특위에 들어와 있는 법안이 6개인데 5개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서 들어왔고 1개 법안은 우리 당의 황교안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올바른 주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차제 중대 현안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릅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약 파기가 신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현 정국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사협회가 총파업 초청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의료계의 총파업이 초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 철도 민영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격 진료 문제와 함께 의료 영리화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진행에 나섰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합니다. 매번 앵무새처럼 엄정 대처한다고 해서 대처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대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일 것입니다. 사태의 전원이가 청와대의 불통과 불신이기 때문에 지난 철도 파업과 마찬가지로 결국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매 특허인 파업 소탕 3종 세트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법과 원칙을 앞세워 불법 파업으로 만들고 엄정 대처하겠다. 대화를 하겠지만 정부 할 일만은 하겠다. 그리고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 여론을 악화시켜 불복시켜왔습니다. 단언컨대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박근혜 정부 내내 밀려들 민영화 논란의 파도를 결코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야당의 종북 프레임 CEO들, 철도 노조에 이어서 의사들에게도 밥그릇 프레임을 씌워놓고 소탕 작전을 벌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1공약인 국민 행복, 그 제1조건인 국민 건강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통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며 집단 진료 거부 이전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바로 그것이 대박일 것입니다. 해결에 앞서 분명히 인지할 것은 지난 철도 노조의 운행 거부와 이번 의료계의 진료 거부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에 대한 민심의 거부라는 점입니다. 바로 잡겠다며 때려잡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의료계 역시 총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아파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명심하십시오. 대화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약 5분 이상을 할애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약속을 파기한다면 국민한테 사과하고 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약속을 안 지키겠다.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마도 지금도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지방원들 앞에서 약속한 내용을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묻힐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약자들이 지적하고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신뢰가 깨지는 것이 가장 정치의 큰 본질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는 것이 지금 정치로 신뢰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의 정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약속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내용들을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요구가 우리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공천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약속을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했어요. 그 약속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지난 7월달에 이미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당론을 확정하고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그것도 67.7%를 난 정당원 안의 지지 속에서 근데 지금에 와서 새누리당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그걸 파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데서 참으로 비탄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저도 이제 지방자치의 시장이나 단체장을 8년 해본 경험에 비춰볼 때 중앙정치가 꼭 개입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기초원을도 해봤고 강역원도 해봤고 단체장도 해봤지만 지방자치는 원천적으로 생활정치를 다루는 곳이에요. 생활정치에 여야 간에 싸워서 다퉈야 되는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치가 개입할수록 어렵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가장 크게 되는 것이 크게 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장 선출가 해서 중앙당에 개입하는 사례. 그 다음에 지방의 무슨 기관을, 예를 들어 지방공사 하나 설립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첨예하게 중앙당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상태가 참으로 현실에서 목표가 있고 경험적으로도 느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쩌면 지방자치에 중앙정치가 개입할 논리가 크다는 것이 아마 대통령들의 인식 속에서 배제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뢰정치를 회복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활정치를 다루는 지방에서 구태여 중앙에 개입할 소식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선거는 정당공천 폐지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협상을 지난 수요일날 목요일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된 부분, 교육자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위를 논해봤습니다만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 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 6개 법안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5개 법안의 대표 발의가 새누리당 의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42명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을 했고요. 거기에는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정가변 우선입니다. 4선 의원이시죠. 정몽준 전 대표, 이재호, 지난 이명박 정치 제2인자 대통령 이런 분들 전부 공동발에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무것도 진행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있는 게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우리 지방선거와 관련된 우리 소위를 하겠습니다만 청와대가 빨리 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께서 자기 약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밝혀서 좀 더 빨리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걸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지난 지방선거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응답할 시간이 됐습니다.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 배제 약속을 이제 국민들께 지키겠다는 선언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하셔야 합니다.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빨리 국민들께 발표해야 됩니다. 자, 그 약속을 지키는 게 확인이 되면 후속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또 많습니다. 우리 정개특위에서 첫째, 정당이 배제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에 대한 순위, 투표용지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또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 투표용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후보자별 순한 투표용지를 만드는 일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성 등 소수자,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문제도 우리가 입법으로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여성 명부제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소 난립될 수 있는 후보들을 국민들이 잘 검증할 수 있게 매니페스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정책 공약으로 내는 선거 풍토를 만들어내는 그런 입법으로 또 보완해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빨리 지키겠다는 응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적으로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보완적 입법을 우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 현장을 이념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권입니다. 이것도 정부와 여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는 역사 왜곡 같은 실질적으로 파동을 일으키고 있고, 교육부 장관은 국정교과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싶은 것, 알리고 싶은 것만을 담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교육감과 광역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내놓고 교육 현장을 정치화하겠다는, 정치화의 장을 만들겠다는 시도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교육 현장은 잘 굴러가고 있는 교육 현장을 이념화의 갈등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함으로써 교육 현장을 정치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두운 저희 시도를 거두어야 할 것임을 첨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새누리당에서 저에게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질문을 받으시겠습니다만 물고 늘어지는 논리 중에 하나가 새로운 논리가 개발이 됐던데요. 그게 뭐냐면 재보궐선거에 자기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천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공천을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주당의 입장이 당리 당략에 의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논리를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 기류를 지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각 당의 자의적인 행위인 것이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법안 개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도를 바꾼 상태가 아닌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고 해서 민주당이 당리 당략에 무슨 유리함이 있어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언론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면서 민주당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 정신이 있으면 하루빨리 아까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앞으로 남은 시간 20여일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에 그런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도 시급하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경고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개발하면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또다시 그런 덮어씌우기식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 명부제를 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정당으로 명부제를 만들면 정당 공천의 지역구는 폐지하면서 정당명과 위헌 소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당 추천을 해서 명부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위를 만들 때 사회 인사들을 정부에서 각 정당에서 추천하듯이 그런 형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 벼랑간 이렇게 졸속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어떤 여성 명부제가 빠진다든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잘 단절된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은 공천할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기초의원은 없앤다는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 자체가 여성들에 대해서 정치 참여를 더 봉쇄한다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까지 빨리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20%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 명부제가 아니 여성 명부제가 된다 하더라도 30% 이상을 확보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